2017년 3월 10일 날 몇 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신 줄 아세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 분이 돕고 병원에서 또 돌아가셨어.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백남기 농민은 죽음이고 저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대낮에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 다 묻어버리고 다 외면해버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생명과 존엄성은 같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 보십시오. 3월 10일 날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던 헌법재판소 탄핵에 저항하던 저분 옆에는 태극기만 있고 하얀병도 셋파이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은 그 현장에서 경찰의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기에 어떠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저항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 그런 겁니다. 어떤 죽음은 귀하고 어떤 죽음은 귀하지 않다. 잘못된 겁니다. 전모시 서울대 백병원, 박모 삼성병원, 김모 강북 삼성, 이모 적십자병원, 조모 적십자병원, 최모 세란병원, 김모 강북 삼성병원. 실신에서 실려간 분들이 9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이거는 역사고 진실입니다. 저분 돌아가셨죠. 저분 멀쩡한데 돌아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017년 3월 10일의 현장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앞에 피가 낭자하는데도 언론방송들 실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소방 매뉴얼에 따라서 이 네 분이 돌아가시고 76명이 부상을 당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공지하게 돼 있어요. 공지하셨어요? 공지하셨습니까? 자, 119 상황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서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되면 보고하고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MMS로. 하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현장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3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계단에서 밟혀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그렇게 차벽 설치 안 해서 자기들은 정당한 방어했다고 하는데 차벽 설치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뒤에는 사람들이 오고. 소방은 지금 12시 9분에 신고했는데 12시 38분에 출동하고 또 한 분은 12시 16분에 신고했는데 12시 28분에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소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무려 40분 걸렸습니다. 이 진실을 덮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저희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가라. 여기서 있자. 앞으로 얘기하니까 앞으로 들어가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영어를 끊고 한 대로 가자는 그분들의 분노를 저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기자로 위의 뜻을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고 다른 분들은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는 저 촛불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통령을 한 시라도 빨리 끌어내야겠다고 경찰을 내어서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는데 그쪽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는데 영국적입니다. 청와대 앞으로 가주신 분은 가서 저 촛불 세력의 난행을 좀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경찰이 저 몇 분 안 되는 이 시민들을 향해서 체류탄을 마구 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류탄을 멈춰라! 멈춰라! 많이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 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자에 대한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권이 아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또 다른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왜 그토록 고마울까?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수건 사업이든 암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의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수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40여 명 가량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고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맞나요? 얼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 이처럼 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탄핵안 부결을 걱정하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야권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 자, 박근혜 대통령 연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찬성이 2,100표, 반대가 56표, 이권 투표 7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공연장에서 투표를 마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여당 의원들이 먼저 현장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연습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에 이어서 이해찬 의원 투표에서 권인도 의원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동탄핵 원천무효 선동탄핵 원천무효 탄핵무효 탄핵무효 쓰레기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강원 최지희입니다. 2017년 3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헌법재판소 8인, 그 이전에 물러난 박한철까지 포함해서 저는 최소 9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수가 작당을 해서 국민의 반 이상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킨 날입니다. 그리고 애국국민 6분께서 3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 어떤 굴욕을 겪었는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3월 10일 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났는데 탄핵이 너무 기뻐서 고기들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란에 보니까 못들을 하고 있었는가? 잘 죽었다, 죽어도 싸다, 표 하나 죽었네 깔깔, 이런 댓글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 어떻게 치르고 있죠? 이게 국민 다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이 자질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삼권 분립은 허상이 없다. 언론이 삼권 위에 있었다. 국회 독재를 가로막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독재를 국민이 막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을 추월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분개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9인이 단순히 이번 첫 번째만 아주 불경한 짓을 저질렀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르자면 탄핵 드리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람,
단 한 사람을 탄핵시키기 이전에도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병신 만들기 앞장섰습니다. 그들을 이제 놔두면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공무원 하나하나, 경찰 하나하나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웰빙하거나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개개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편을 긁어모아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구인의 프로필은 다행스럽게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 모두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정리를 죽이고 싶어했고 박한철을 죽이고 싶어했고 기타 등등 헌법재판소 8인의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무성의 적, 박지원의 적, 유승민의 적, 기타 등등 탄핵 찬성 세력들과 실적들에게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인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 편으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날은 굉장히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100년 후에도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3월 10일에 대한 그날을 되새기며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집회 끝나고 모두 집에 가셔서 네이버 모든 뉴스 댓글에 3월 10일 오후 1시 서울역을 도배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능하시죠? 네! 목숨을 걸고 댓글 한 개의 다 넣을 때까지 투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양심 있는 지식인 그리고 현직 법대 교수로서 여기서 외쳐주실 겁니다. 대한민국당 한상수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이 내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기가 됐는데 정확하게 왜 우리가 탄핵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연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탄핵이 왜 무효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진행되려면 일단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그걸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탄핵 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럼 처음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 절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때는 탄핵 심판 절차로 적법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걸 각하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탄핵 소추가 적법하다면 그때는 이제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 그 행위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면 탄핵 기각을 합니다.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파면 결정을 합니다. 인용 결정이 아닙니다. 파면 결정입니다. 흔히 탄핵 심판 절차에서 파면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파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그 내용을 따져가지고 기각할 건지 아니면 파면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선행되는 절차가 바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 굉장히 많지만 오늘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특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적법 절차는 헌법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 절차인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만 고려하더라도 헌재는 각하시켜야 돼요. 근데 각하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징계나 형사절차나 이런 절차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견을 진행시키면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따라서 헌재는 당연히 각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원래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탄핵을 할 때는 그 성질이 다른 행위 각각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A, B, C, D 4개가 있다면 4개를 묶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A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B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국회는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 거기에 탄핵 소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였습니다. 뇌물죄.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쟁점 정리라는 명목으로 뇌물죄를 쟁점 정리를 하면서 뇌물죄를 싹 빼버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는 뇌물죄가 있었는데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뇌물죄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거 완전히 탄핵 소추 사이에 동일성이 상실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탄핵 소추에 있던 권성동이가 만약에 쟁점 정리라는 이름에 뇌물죄를 빼고 싶었다면, 빼고자 한다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네 가지 각각이 하나만 있어도 바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 판결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유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